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리로 푸는 영어의 저자 그리고 원리로 푸는 영작의 저자 강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요, 제 강의 전체를 통해서 가장 재미없는 분야가 어느 분야입니다. 참 이게 따분해요. 제일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연구를 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이 가장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요, 오늘이 가장 중요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이기시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제 말씀 따라보세요. 이제 따라보세요. 굉장히 사실 오늘 한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먼저 기본 공식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영어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이 거짓말 같지요? 두고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품사의 기능이 있는데요. 자, 먼저 공식 1번입니다. 1번 명사란 게 뭔가요? 우선 자, 1번 공식은 명주, 보목, 접목. 거기 제 저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명사가 하는 기능은 주어, 보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명사는 건 뭔가요? 명사. 이름 명사죠. 이게 뭐예요? 칠판이죠. 저것은요, 전등이죠. 이것은요, 카메라. 이런 식으로 사물의 이름을 명사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명사는 기능이 이 4가지 있다는 겁니다. 주어로 쓰이기도 하고, 보어로, 목적으로, 전치사의 목적으로 이렇게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가 뭐고 보어가 뭐고 전치사의 목적은 뭐냐?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서 명사가 하는 기능은 이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세요. 앞에 명자를 붙이세요. 명주, 보목, 접목. 명주, 보목, 접목. 자, 두고 보시면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자, 공식 2번입니다. 형혼보 명수. 무슨 말이냐면 형용사가 하는 기능은 형용사가 혼자가 있으면 보호, 그리고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 이 2가지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자를 딴 것이 공식 2번에 형혼보 명수,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용사는 뭔가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그 형용사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해피, 행복한, 기쁜, 좋은. 우리말은 전부 어때요? 니은이 붙죠. 행복한, 좋은, 조용한.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형용사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기능은 2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보호가 되고, 하나는 명사수식이고. 그 예문을 보세요. He is happy라고 그랬죠. 자, 이때 happy는 형용사입니다. 이때는 어때요? 바로 is라는 동사의 보호가 됐죠. 그러니까 저것은 형용사가 보호가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래 문장을 보세요. 해피 뒤에 명사가 왔죠. 그래서 그럼 어떤 경우에 보호가 되고 어떤 경우에 명사 수식이 되느냐? 간단합니다. 바로 해피라는 형용사 뒤에 명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자, 1번 문장은 어때요? 뒤에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보호입니다. 그래서 혼보 명수란 뜻은 그런 뜻입니다. 혼보 명수란 뜻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2번 문장은 어때요? 해피라는 형용사 뒤에 보호라는 명사가 있죠. 그래서 그 해피가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형용사 이때 해피는 뒤에 명사를 꾸미는 기능을 한 것이죠. 이와 같이 똑같은 형용사지만 그것이 혼자 있으면 보호가 되고, 혼자 있었죠? 보호가 되고, 뒤에 명사가 있으면 그걸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형용사가 하는 기능은 혼자 있으면 보호, 뒤에 명사가 있으면 그걸 수식한다. 이걸 줄여서 말한 것이 형혼보 명수. 예.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요, 형용사는요, 대명사를 직접 수식하지 못해요. 우리말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행복한 그 남자 할 때 뭐라고 그래요? Happy he. 이렇게 할 수 있나요? Happy him.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왜요? 우리말에서는 행복한 그 남자, 행복한 그 남자를, 행복한 그 남자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영어는 어때요? 이 형용사가 뒤에 있는 대명사를 못 꾸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하고 다른 점입니다. 자, 형용사는 대명사를 직접 수식하지 못해요. 어떻게 꾸밉니까? 다른 구나 절을 통해서 꾸밀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뒤에 배울 것이죠. 자, 공식 3번이요. 부수만 동형다부. 무슨 말입니까? 부사는 뭐예요? 부사는 예를 들면 quickly, 주로 ly 붙은 말들이죠. 우리말은 어때요? 뭐뭐 하게, 빨리,
행복하게 이런 식으로 게, 리가 붙은 것이 우리말은 부사고 영어는 어때요? ly가 붙는 것이 주로 부사지요. 그런데 부사는요 수식만 합니다. 수식만, 즉 종요소, 꾸미기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뭘 꾸미려고 그러면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를 꾸민다는 겁니다. 자기 이외의 다른 부사. 예를 들어 볼까요? 1번 문장에서 he speaks slowly 그러면 어때요? 그때 slowly라는 이 부사는 동사를 수식했습니다. 동사 수식이죠. 두 번째 문장에 he is very happy. 이때 very라는 이 부사는 뒤에 오는 형용사를 수식했습니다. 그런데 3번에서는 어때요? so라는 이 부사는 다른 부사, 자기 이외의 다른 부사를 수식했습니다. 그리고 이 slowly가 동사를 꾸미죠. 이와 같이 부사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 동사를 꾸미든지 형용사를 수식하든지 혹은 자기 이외의 다른 부사를 수식한다.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부수만 동형다부, 부사가 하는 기능은 수식만 한다. 꾸미기만 한다. 그런데 뭘 수식한다고요? 동사, 형용사, 자기 이외의 다른 부사를 수식한다. 이해되셨죠? 구체적인 적용은 예를 들어봐라 그러시는데 그 예문 뒤에 수없이 나옵니다. 재밌어요. 오늘 이것만 아시고서 이것만 이해하시면 다음은 문제 없습니다. 예. 자, 공식 4번입니다. 전치사 대응문. 전치사가 뭔가요? 전치사라는 것은 앞에 둘, 앞전, 둘치, 말씀사자죠. 어떤 말에 앞에 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말에서 학교로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로라는 말에 이 영어의 토시, 영어의 투에 해당하지요. 우리는 학교로 뒤에 있지요. 영어는 어때요? 투가 앞에 붙고 투 스쿨이 돼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앞에 온다 그래서 앞전자. 그래서 전치사. 전치사가 오면요. 반드시 뒤에 뭐가 옵니까? 명사가 옵니다. 전치사지. 물론 이때 명사는 대명사를 포함합니다. 원칙적으로 영어에서 명사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명사, 대명사를 구별해야 할 경우가 한 5가지 있어요. 지금 말하면 골치 아프고요.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뒤에 반드시 명사나 대명사가 와야 한다.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대명사. 그러니까 첫째 할단 겁니다. 전치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구다. 그래서 전명구라고 합니다. 전명구. 자, 우리 구라는 말에 오늘 시험 나왔죠. 구가 뭔가요? 구라고 하는 것은 뒤에 다시 나옵니다만 두 마디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본래의 품사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품사가 되는 것이 바로 구지요. 뒤에 나옵니다만 여기서 예를 들면 어때요? to school 그랬을 때 어때요? to라는 전치사에 명사가 왔죠. 전치사 명사인데 전치사 기능이나 명사 기능이 전혀 없이 여기서는 부사구로 쓰인 겁니다.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만 이것을 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와 같이 전치사가 뒤에 명사가 와서 전명구가 되면 그 기능은요. 둘 뿐입니다. 형용사구가 되든지 부사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되는데 둘 다 꾸미기만 한다. 종료소가 뭔가요? 주요소가 문장의 뒤에 배우는 문장 오의 형식을 이루는 것들입니다. 종료소라는 것은 주요소가 아닌 즉 문장 오의 형식을 이루는 주요소를 꾸미는 것들이 종료소지요. 그래서 크게 문장의 요소는 주요소, 종료소가 있는데 뒤에 다시 나옵니다. 주요소라는 것은 문장의 주된 요소, 글자 그대로. 종료소는 종이란 게 무슨 뜻인가요? 종, 서번트, 종이란 뜻이지요. 종료소다. 그래서 이 전명구의 특징이 뭐라고요? 종료소만 된다는 겁니다. 전명구라고 하는 것은 주요소는 될 수가 없다. 항상 전명구만 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뒤에 아주 예외적인 것이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 한번 골치 아파요. 뒤에 천천히 자세히 알게 되니까 일단은 전명구, 종료소만 된다. 그래서 공식 4번은 뭐예요? 전치사가 오면 반드시 명사가 오고 그거를 전명구라고 하는데 그 이름입니다. 첫자만 딴 겁니다. 전명구라고 하는데 그 기능은 형용사구나 부사구만 될 수 있고 전부가 다 종료소, 수식어구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1번 예문해 보세요. He went to school 그랬죠. 바로 아까 말씀했듯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두 마디 이상 단어가 뭐였죠? 본래의 품사, 전치사 명사인데 기능을 잃어버리고 전치사 새로운 뭐예요? 여기서는 동사를 꾸미는 부사구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전명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명구는 결코 주요소가 되지 못하고 부사구나 형용사구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래 문장은 어때요? The building on the hill 어때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바로 이 전명구가
이번에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구가 됐습니다. 왜 형용사구냐?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뒤에 나옵니다. It's the preschool for infants. 바로 이때 infant도 전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 아닙니까? 그것이 어때요?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때요? 언덕 위에 있는 수식하니까 저 빌딩은, 그 빌딩은, 건물은 유아들을 위한 형용사구죠. 위한, 예, 유치원이다. 유치원이다. 프리스쿨. 학교가 앞이니까 유치원이겠죠. 예, 이와 같이 전명구라고 하는 것은 주요소는 될 수 없고 종료소만 되는데 그것도 1번처럼 부사구가 되기도 하고 아래 문장처럼 형용사구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원칙적으로 수식어구만 되는 것이지, 즉 종료소만 되는 것이지 주요소는 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예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나올 것입니다. 그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 우리는 오늘 이 기초적인 8가지 품사들의 기능만,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의 기능만 보는 겁니다.